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후에 네. 또다시 재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요? 네, 국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인데 네. 지난 3월 달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완치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킨다는 중화항체가 있는 걸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6일 뒤에 또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또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 판정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V형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두 번째 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G형 바이러스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변이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백신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판이 뒤바뀌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감염 사례가 물론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고 현재 그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게 6건입니다. 이 20대 여성까지 포함을 해서 6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긴 힘들지만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은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겨도 또 감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백신을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독감 백신 맞을 때 3가 백신, 4가 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백신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또 국내 업체들이 현재 그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 종근당의 이 치료제 임상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종근당의 이 치료제 후보 물질은 뭔가 하면은 혈액 응고제인 나파벨탄이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 약은 그러니까 새로 개발이 한 게 아니고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하고 약물 재창출을 통해 가지고 이 약물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국내하고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또 임상 이상 승인을 받은 겁니다. 종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글로벌 임상에서 효과가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으로 이번에 그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가 그 의료 현장에서 이미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C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를 갖다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또는 생명이 위협될 만큼 중증 환자 이런 환자들한테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건수가 지금 현재 10건에 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병원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게 되면 음성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교수님 이렇게까지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인데요.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가 하면은 코로나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을 가지고 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그건데 6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전체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9%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10일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전체 91%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4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2%입니다. 그러니까 14일까지만 격리를 하면 98%의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는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 그러니까 2주간 격리를 하면은 감염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주간 격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 기간을 정한 게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선 이 격리 기간을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미국의 질병관리통제예방센터가 이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격리 기간이 단축이 되면은 일부 감염자를 놓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대신에 나머지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놓치는 어떤 부작용을 갖다가 네.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2주간 격리라는 게 네. 코로나 사태 초기에 감염자 한 명이라도 찾아내 가지고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시기에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다만 미국의 그 CDC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언제 얼마나 그러면 격리 기간을 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요. 그리고 네. 또 격리를 해제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아무래도 격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격리 기간에 다른 집을 나간다든지 하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래도 격리 기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방역 당국자들도 이렇게 자가 격리자들을 추적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번 직원이 이 격리가 되면은 14일이나 2주간이나 직장에 못 나오기 때문에 네. 노동 인력 감소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